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 4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발표한 지 벌써 8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땅에 주입하거나 또 매립하는 다른 대안이 가능함에도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은 피해를 다른 나라에게 줄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동경전력이 이 방사선 오염수 방출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2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원자력기구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일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검증도 일본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자력기구의 검증이 나오게 되면 일본이 이제 곧바로 해양 설비를 설계하고 또 건설하는 단계를 거쳐서 방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일본이 이번에 발표한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어떤 중요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일본의 영향평가 보고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환경, 즉 해양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이렇게 확산되면서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농도가 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일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크게 5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해양 생태계의 영향, 그리고 나머지는 선박이라든지 또 해안가 모래라든지 또 그물, 그리고 어류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피폭, 그 피폭량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우리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일반인이 한 해에 피폭 허용량 1mS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피폭량이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일본 보고서가 근본적 문제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선이 끊임없이 누출되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완전히 관리하거나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많은 방사선 물질이 일본 해양 생태계에 누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 수치 기준을 초과하는 어류가 잡혔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 핵종이 누적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이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평가, 그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이런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이 100배 바닷물로 미리 희석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선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방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방출되는 방사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원전에서 나가는 삼중수소하고는 달리 이번에 방출되는 오염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원전 사고에서 발생하는 여러 방사성 물질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일본은 유엔 해양법상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또 다른 국가에 오염 손해를 주지 않아야 될 그런 영역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일본은 해소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영향평가서가 이런 근본적 문제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저는 첫 번째로 독자적 조사와 영향평가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오염수, 방출된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그 경로 분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길 수는 없죠. 이번 보고서에도 당연히 이 오염수가 한국 연안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에 전부터 요청을 드렸습니다. 방사선 그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도달하는지, 도달하려면 어떤 경로로 도달하는지 우리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듭된 요청, 또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조사, 또 연구하고 있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일본에서 방출되는 그 오염수가 과연 우리 연안에 도달하는지, 도달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일본의 누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 그동안 방출된 어떤 방사선 오염수 수량, 그리고 해저토와 심층수, 또 오염수 시료를 요구하고 일본이 말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검증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특히 이번에 12월에 진행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이 오염수 방출을 막느냐의 문제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가 승소했죠. 그런데 이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의 타당성,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우리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정당하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환경과 우리 인간에 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만약에 난다면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투명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의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보, 자료를 그 제때 투명하게 시민에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1992년 우리 국제사회가 유엔이 리우선언에서 이런 시민 참여 환경 정책, 그리고 투명한 정보의 제때 제공, 이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립된 국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밀실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 8월에 일본에게서 받은 자료와 정보가 어떤 수준의 정도, 어떤 정도의 자료나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한다면 우리 수산업 또 우리 국민의 어떤 불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이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듭 요청합니다. 일본에게서 받은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바로바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일본의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고 또 정부가 내리는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심을 우리 국민이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식탁의 안전, 안심 또 우리 수산업의 어떤 안정이 유지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자력안전위원회 투명한 정보 공개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